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주식 얘기가 있는데 구독자님께서 이걸 남겨주셨죠.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댓글로 잘 남겨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IP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롱텀 테슬라 쉐어홀더에게는 좀 더 배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이런저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명확한 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스타링크의 주식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긴 합니다. 이렇듯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들끼리는 참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나 일단 스타링크가 상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다양한 스토리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테슬라 주식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런기가 요즘은 쉽지 않은데 이런 기대감을 받아서였을까요? 오늘도 3% 넘게 상승을 해서 이제 700이 코앞입니다. 연 이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이 여튼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일단 스타링크 IPO에 대해서 얘기하면, 스타링크는 현재 스페이스X에서 위성 인터넷을 하려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프로그램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스페이스X 자체가 나사의 정부 펀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자체도 상장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려면 정부의 입김이 줄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펀드를 많이 받게 되면 정부가 그걸 컨트롤하길 원합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은 오히려 걸림돌이죠. 스타링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밝히기로는 어느 정도 이 레비뉴가 리즈너블 프레딕터블 해야지 이거를 상장시킬 수 있는데, 아직 스타링크가 지금 걸음마 수준이죠. 물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에 비해서 지금 작다라는 거지, 위성 인터넷 수준에서는 압도적으로 최강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물론 갑작스럽게 이제 돈이 잘 벌리게 되면 스타링크만 따로 떼어서 이제 IPO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이렇듯 자꾸 테슬라의 주식을 언급하는 이유가 솔라시티랑 비슷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높게 유지하는 것만큼 자금 융통하는 게 그게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높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와 주식값이 너무 오르면 이제 분할을 하겠죠. 테슬라는 거의 10중 8구, 주식값이 오르면은 거의 10중 8구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위해서, 지금 파나소닉도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버렸는데 그 얘기도 할 거지만, 이렇듯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굉장히 융통하기가, 주식시장에서 융통하는 게 가장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그러나 주식시장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가격이 오르면 저번같이 1~2%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오르면 또 이제 주식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주식 분할이라는 건 회사 밸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쪼개는 건데도 그 신기하게 주식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분할하는 이유는 당연히 높은 주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도 엿보이는 거죠. 중요 카드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어렵다라든지 스타링크가 리즈너블한 캐시가 안 나오지만 여기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여차하면 테슬라의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스타링크 역시 솔라시티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포석에 염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자, 이제 파나소닉 얘기입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 주식을 몽땅 팔았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티격태격하지만 여전히 끈끈한 관계죠. 왜냐하면 4680 배터리를 가장 유력하게 생산해 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생산량이 많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가장 큰 파트너입니다, 테슬라에. 그래서 이제 또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워낙 파나소닉의 CEO가 테슬라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전혀 줄이고 있질 못하고 있죠. 뭐 그런 거의 제스처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회사가 밝히기로는
크로스 쉐어홀딩 폴리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하나의 그거죠. 이제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죠. 지금 거의 테슬라에 목매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던스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이 주식을 파는 것에 있어서 테슬라에 이미 통보를 했고, 지금 테슬라의 관계가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주식 파는 거는 이미 테슬라 협의된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래도 고지고대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과 양수 경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관계도 좀 견제를 하면서 자금도 끌어들이는, 실제로 지금 그 돈 가지고 AI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블루연도라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도 지금 배터리에 다시 재투자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CEO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지금 배터리의 개발에 돈을 더 갖다 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이득도 챙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다 팔았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판 게 아니라 지난 분기 파이낸셜로 했을 때 정리하는 그 시점에 싹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또 바이든 정부의 이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반신반의했고요, 고전에. 지금은 보조금은 이제 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도 없고 금액도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의 텃밭은 노조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테슬라에 대한 견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견제들이 계속 있다라고 제가 매번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한두 개씩 계속 넣죠. 오늘도 하나 넣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루시드 관련 이야기인데 또 넣을 건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차에 대한 견제가 있고 바이든 정부를 지금 지지하는 그 표밭이 이거를 허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 지지자들과의 그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정치 쇼라는 얘기까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점도 있습니다. 결국 그게 실현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섹터에 돈을 퍼붓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볼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애매한 거죠. 테슬라가 여러 산업을 지금 디스트럭티브하게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타격이 당연히 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거를 잘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겠지만, 저는 역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크다고 보지, 정치인들에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을 어차피 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 한들 뭐 크게 그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지난 15년 동안 별로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굳이 따지면 그때 트럼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누가 이제 테슬라에 유리하냐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해서 굳이 정리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큰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루시드 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또 감사하게도 루시드 이 뉴욕 스튜디오 오픈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긴 했는데, 그거는 근데 테슬라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들 구독자님들 덕분도 있지만, 이거는 테슬라 초대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플로리다 갔을 때 이제 매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 남은 이제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뉴욕에 이번 오픈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좀 유치하려고 그냥 연락처 보고 연락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초대받은 건 아닙니다. 이제 테슬라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면은 플레드가 나왔죠. 지금 플레드 때문에 좀 이탈자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예약하면 웨이리스트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여차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딱히 가격도 가격이지만 테슬라 대비 상품성을 제 스스로는 크게 느끼질 못해서, 그래도 이번에 뉴욕 스튜디오는 꼭 방문할 겁니다. 어떤지 궁금하고요. 더 나은 버전,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봤을 때보다는 더 나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지금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 이미 가서, 미국 유튜버들이 가서 이제 시승도 할 수도 있을 듯한
뭐 여튼 그래도 보기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버전의 이제 루시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아까 그 바이든 얘기랑 해서 똑같이 견제가 뭐냐면, 지금 루시드도 지금 다이렉트 셀링, 그러니까 딜러를 통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견제를 받죠. 지금 코네티컷이나 지금 산발적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걸 견제받습니다. 뉴욕도 견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테슬라는 그거를 미리 이제 선점을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살 수는 있지만 역시 맨하탄에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차를 홍보하는 목적은 되지만 그게 참 신기한 건데, 홍보는 가능하지만 차는 못 팝니다. 루시드는. 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한 그런 바이든의 이 전기차 플랜을,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밀어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루시드는 맨하탄에서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홍보만 가능할 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몸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물론 지금 인센티브 없어도 테슬라는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잘 팔고 있냐면 어제 그 5월달 수치를 지금 좀 더 업데이트 할까 하는데요. 자료를 더 찾아서 이런 기사도 떴죠. 이 리포트를 낸 그 조사기관의 원래 것을 한번 들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걸 지금 갖고 왔는데, 어제 이거는 좀 더 상세한 데이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조심해야 될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 5월달 수치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54%라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합치면은 70%가 넘을 것으로, 여전히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위, 테슬라에 대한 지위는 매우 견고합니다. 300%막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작년 대비해서, 작년은 좀 이렇게 저조를 했는데, 근데 역시 테슬라의 견인이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올해는 이렇게 정말 잘 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징 스테이션에 대한 자료도 여기 이 조사기관에서 공개를 했는데, 역시 캘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2등입니다. 잘 따라가고 있네요. 근데 2등부터 나머지 주들은 뭐 크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도 열심히 전기차를 하고 있고, 텍사스, 매사추세츠 뭐 다 친환경, 그리고 여기는 기름이나 뭐 좀 공화당 위주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만만치 않게 솔라를 투자하고 있는 데기도 합니다. 근데 여튼 2등부터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테이션을 누가 많이 깔았냐? EV 차징. 압도적으로 차지 포인트가 1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레벨 2를 포함한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 깔린, 요 기간 동안 깔린 지금 레벨 2를 보면은 진짜 많이 깔았죠. 근데 레벨 2의 문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차지 포인트가 까니까 뭐 다다익선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가격이라든지 좀 더 관리가 좀 되면은 이게 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깔지만 말고. 테슬라는 반면에 이거 거의 DC 패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DC 패스트인데, 이것도 지금 테슬라가 한 5,000개 이상 깔았는데, 이거 18,000개면 테슬라가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죠. 굉장히 큰 포션이죠. 여기 DC 패스트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다 깔고 있죠. 깔고 있는데 이 정도면 테슬라가 많이 포션을 차지한 거지만, 또 여기서도 허수가 있는 게, 테슬라는 제일 느린 게 75kW입니다. 근데 대부분 V2를 많이 깝니다. 여전히 보니까 V3도 만만치 않게 많이 깔고 있긴 한데, 보니까 V2를 여전히 적지 않게 깔고 있긴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그럼 V2라도 최고속은 뭐 150이죠. 경쟁사 대비해서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DC 패스트 규정은 50 이상이면은 DC 패스트로 보기 때문에 테슬라 대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게 여전히 이 데이터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테슬라의 강점인 슈퍼차저에 대한 소식도 또 있습니다. 정말 뉴스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데,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진 게, 일론 머스크도 밝혔죠.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지금 오픈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과거부터 그걸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큰 이점이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오너들은 좀 일부 지역에선 충전하기도 힘든데 다른 회사까지 들어오면 어렵지 않냐, 오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걸 오픈하겠다는 얘기는, 요즘은 구독자 싸움입니다. 자기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오픈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상 그리고 이게 100% 실행될 확률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데 보조금을 먹는데 아주 귀신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누군가 돈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펀딩. 그리고 지금 이게 오픈되는 확률이 높은 데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부라든지 뭐 기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다른 데 오픈하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테슬라가 투자해서 만드는 건 자기 돈을 써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굳이 오픈할 이유가 없죠. 이게 다 유럽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미국은 커넥터도 다릅니다. 규격이 달라서 이걸 오픈하려면 어댑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통신 규격 문제라든지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 통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른 회사가 여기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테슬라가 아까 말했듯이 큰 그림에서는 결국 자기 플랫폼에 조금이라도 다른 회사들의 발을 담그게 하기 위해서 그 유럽에서는 다른 충전 회사들이 꽤 포션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DC 패스는 테슬라밖에 거의 없는데 물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많이 선전하면 유럽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포션, 아이오니티 같이 포션을 가져간다라면 미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유럽에서는 이게 시장이 조금 개화되니까 저 사람들 좀 끌어와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플러스 절대 자기 돈 내서는 안 준다는 거, 남의 돈으로 해서 한 차저만 연다는 거. 그리고 유럽은 커넥터 규격이 똑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신 규격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 오너들이 그걸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좀 생각할 게 유럽인데 큰 그림에서는 자기 플랫폼 안에 얼마나 사람들을 넣느냐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저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당장 몇 년 내에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빅픽처로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이걸 오픈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일어나기가 실제 오너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단시일 내에 몇 년 내에는 크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